현재 동남아에서 나온 신기록 소식에 일본이 매우 곤란을 겪는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기록은 한국조차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지에서는 일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일본은 당장 100조 원, 길게는 500조 원 이상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단순 추측과 가능성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미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의 저력을 재평가했다는 의견도 등장하는데요. 일본 전문가는 게다가 한국 때문에 일본이 내놓은 100조 원짜리 대책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로운 한국 소식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왜 수백조 원 이상을 날릴 위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최근 미래사업 분야인 전기차에서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맞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의 IRA가 한국의 현기차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면서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업체가 직접 로비를 해가면서 미 정부를 설득했기에 한국은 그 타겟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테슬라의 선수를 빼앗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 등이 2위 현대는 용납 못한다고 나온 것이고, 이에 로비를 통해서 IRA 혜택을 미국 자동차만 받을 수 있게 해서 현대를 몰아내려 한 것입니다. 실제 작년 말 아이오닉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2위까지 올라서던 현대 전기차 판매율이 크게 떨어졌고, 현대는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공장을 확대해 생산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현대차는 IRA 발표 이후에 현지 양산을 2030년에서 2024년 하반기로 거의 5년 넘게 당겼습니다. 당시 현대차 미국 법인장 파커 부사장은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 투자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면 승부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양산과 물량, 품질 공세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요 전기차 3사에서는 이러한 현기차의 적극성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적당히 미국 생산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당황한 것이죠. 또한 전기차 1위인 테슬라보다 품질을 압도하는 방침을 보여주기 위해 부품사도 동반 진출했는데,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근처에 한국 협력 업체들이 신규로 계속 진출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투자를 줄이지 않고 관련 업체들을 불러들여 최대한 생산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양산에 들어간 제네시스 GV70은 물론 EV9 등 자동차의 미국 내 양산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인 PHA는 6,700만 달러를 투자해 인근에 신규 공장을 건립했는데, 조지아주는 현대차 관련한 프로젝트가 35개가 넘는다면서 환영하며 혀를 내두르는 실정입니다. 한국 특유의 돈 되는 사업이라면 물량과 밀어붙이기로 미국 기업들을 일사천리로 따라잡는 양상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저만한 기업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겠다고 비판합니다만, 미국이 IRA를 발동한 이상 이러한 프로세스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테슬라는 모르더라도 다른 미국 기업들부터 현대가 잡아보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미국도 미국이지만 가장 당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토요타를 중심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요타의 캠리 등을 보유한 고객들이 전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무려 3분의 1이 일본 가솔린 자동차를 이전에 몰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급격하게 퇴출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기차 인프라와 사용 인구를 최대 40%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일본의 빈자리를 메워가면서 IRA에 대응하고 미국 시장을 꿰찬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현대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과 협업을 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일본은 미국에서보다 훨씬 암울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일본은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이며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상황에 있다가 일격을 당했으며, 특히 일본의 텃밭이라고 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인데 여기서 매우 큰 변화가 생기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약 99%가 일본 차들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곳이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전략과 동시에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결국 한 기업은 100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너무 늦어버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전문가는 단순히 100조 원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미래 사업이 끝나버린다는 경고까지 했다는데, 여기에는 한국 기업을 맞서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철퇴도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 들어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2, 3위는 중국과 일본 업체로 한국에 비해서 크게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일본 도요타와 닛산 등 주요 업체는 전기차 부분 일본 업체의 판매량 하락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을 더욱 당황하게 했는데요. 모토 매거진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 차의 판매율이 급감했는데 과연 불매운동 때문일까라는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일본 차 판매량은 2018년에 비해서 현재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항상 시장을 선점하던 일본이 한 발 늦었다는 평을 내립니다. 이미 현대차는 동남아에서 각종 인프라를 비롯해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정 준비가 끝이 난 상황이고, 일본의 전기차는 일본 배터리사와 협업할 가능성도 높아 원가 자체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리튬과 니켈 등 각종 원료 수급이나 배터리 공급 노하우가 이미 한국에 많이 뒤처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현재 동남아에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일본은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직 동남아는 10명 중에 1명만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러한 상황에 전기차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가 빠른 스피드로 시장을 공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동남아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의 전기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최고라는 도요타 등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넘어왔고 일본 차는 부진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기차 라인이 부실한 일본은 동남아에서 신규 전기차는 거의 폭격을 맞는 수준인 상황입니다. 글로벌로 보더라도 전세계 20위권에 일본의 전기차는 단 한 브랜드도 없을 정도로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와 태국 같은 곳에서조차 한국의 전기차가 선점하게 되는 효과를 맞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현대차가 3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독점하던 베트남에 진출해 2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는 게 대단한데요. 여기에는 이번 7월부터 아이오닉5를 본격 생산해 미래 시장까지 선점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체 0.2%로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현대차가 선점해 버린다면 앞으로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현대로 기울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보조금이 약 600만원가량 지급되며 아이오닉이 판매 호조입니다. 아이오닉은 중국의 경쟁 모델보다 3배가 비싸지만 판매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차가 비싸더라도 산다는 게 인상적인데, 그만큼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으며 중국 차 탈 바에야 보조금 받고 더 좋은 아이오닉을 산다는 게 주 흐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예 현대차와 초대형 원스톱 전기차 프로젝트도 계획했습니다. 니켈 최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등이 생산한 배터리로 현대차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배터리 생산을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의 핵심 리더가 한국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수차례 강조한 것도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물량이 결국에는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니켈 등이 극소량이므로 중국 대체제가 필요한데 결국 인도네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엄청난 속도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세계 1위의 아성 도요타는 뒤늦게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종으로 늘리고 연간 3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90조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생산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부랴부랴 발표한 것입니다. 전세계 1위 도요타가 발표한 계획 중에는 특히나 2026년까지 전기차 10개 모델을 출시해서 연간 150만 대를 판매하겠으며 전고체 배터리도 탑재되어 타사를 압도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간지 슈칸 아사히에서 전문가는 이에 관해 도요타는 역시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도요타가 제시한 전기차 10종 출시 이야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고 현실은 딴판이라며, 만약 2026년까지 150만 대로 늘리더라도 테슬라와 BYD 등의 업체도 대폭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면서 테슬라도 126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9년이 걸렸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소리라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전기차 만들 기술조차 없고
BG4X는 출시되자마자 리콜되었다 하면서 판매 이후에도 평판은 최악이고 전기차에서는 이미 다른 브랜드의 선두를 빼앗기고 있다 했습니다. 또 토요타가 전기차를 자꾸만 기피해서 결국에는 일본 파나소닉도 부진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배터리 1위이던 파나소닉이 현재 4위로 추락한 것이 일본 업체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텃밭이고 철옹성이라고 여겨지는 동남아의 전기차는 현대차가 선점해버리고 있기에 일본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멀찌감치 퇴출되고 동남아 시장마저 잃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미 현대차는 동남아에서 각종 인프라를 비롯해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정 준비가 끝이 난 상황이고 일본의 전기차는 일본 배터리사와 협업할 가능성도 높아 원가 자체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리튬과 니켈 등 각종 원료 수급이나 배터리 공급 노하우가 이미 한국에 많이 뒤처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현재 동남아에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일본은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직 동남아는 10명 중에 1명만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러한 상황에 전기차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가 빠른 스피드로 시장을 공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동남아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의 전기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최고라는 도요타 등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